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성실하게 찍는 친구예요. 너 나랑 수학 공부 좀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매일 5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매일 50문제 푸는 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스승의 날이건 체육대회건 상관없이 정말 매일 50문제를 풀더라고요. 어느 날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갔어요.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수학 잘하잖아. 수학 1등급 받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떠올려 볼까 하다가요. 2명의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요. 수학 시간 책상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네, 바로 자는 친구, 이렇게 쓱 엎드려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때마다 찍기를 하는 네, 찍기의 달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요. 한 몸이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책상과.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예뻐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되게 귀여웠거든요. 제 시간에는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어요. 틀리게요.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게 나으려나요? 뭐 이런 식입니다. 객관식인데 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손을 들고 2번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3번이야 그러면 거의 맞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나와 있는데 너무 자신 있게 5분의 2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2 곱하기 3 그랬더니 6 이렇게 대답하고 잘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선생님 제가 수학 좀 해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음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요. 나름 타당한 자신만의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쯤 됐으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음악으로는 안 되겠다 이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만류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너는 너무 기본이 없어서 안 돼. 근데 그 친구의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뻑이요. 너무 자신 있게 내가 진짜 공부하는 거 한번 보여줘 이러더니 그런 말들에 귀를 딱 닫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 친구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대학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성실하게 찍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최고 성적은 수학 성적이 27점이었거든요. 잘했죠. 잘 찍어서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문제로만 한 번호로만 찍어도 비슷한 점수 나올 것 같잖아요. 그 친구는 의지를 가지고 절대 한 번호로 찍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찍어서 답 사이로 막 피해 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자꾸만 이렇게 찍기를 수련을 하는 거예요. 한 문제로 한 답으로 찍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의 이 의지와 성실함을 잘 이용을 하면 수학을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나랑 수학 공부 좀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매일 5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물론 쉬운 문제지만 사실 여러분 매일 50문제 푸는 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특기가 의지, 성실이었거든요. 정말 한결같이 50문제를 풀었어요. 뭐 개교기념일이건 뭐 스승의 날이건 체육대회건 상관없이 정말 매일 50문제를 풀더라고요. 어느 날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갔어요.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수학 잘하잖아. 또는 이 친구한테 와서 막 수학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니네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갔죠. 그 친구는요. 수학 1등급 받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왜 잘해야 될까요? 점수 잘 받으려고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이렇게 노골적인 대답이 나올 줄 모르셨죠? 수학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셨나요?
아니죠. 벌써부터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저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학을 막 좋아한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하면 떠오르는 거 한 가지 있으시죠? 무조건 외워. 네, 웃으시죠? 근일 공식이라고 기억하세요? 어른들도 많이 기억하세요. 그냥 2a분의 루트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외웠으면 아직까지도 기억을 할까요? 저도 그렇게 정말 외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성실과였거든요. 그래서 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불끈불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공식 누가 만들었어? 그죠? 누가 이거 만들어갖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반항심도 생겼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대학에 가서 수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수학을 가르치려고 딱 보니까요. 이 친구 너무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었고요. 그 인과관계를 보면, 공식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들이 흐름이 분명히 보이고 그로 인해서 저절로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예뻐졌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예쁜 수학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요.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뻑입니다. 네. 그 수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그쵸? 나 천재인가? 네.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수학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부터는 더 강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아인슈타인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으면 이거 인류를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자뻑에 빠져야 되는데요. 이 자뻑에 빠지는 데 굉장히 방해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요. 네. 수학 점수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았어? 옆집 친구는 네, 그쵸? 또는 어떤 친구는 어디까지 나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비교.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로 수학적인 머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비교의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 때문에 수학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 풀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한 문제 푼다고 달라지겠어? 난 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길 바라지 않으시죠? 지금부터는요. 하나의 문제만 풀더라도요. 아니면 평소에 공부하는 것보다 한 1분만 더 공부를 하더라도요. 아니면 하나만 그냥 싹 이해를 해도요. 여러분들 막 자신 있게 외치세요. 천재인가? 그리고 부모님들 우쭈쭈 해주세요. 어이구 천재 맞아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자, 의지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학원에 보내죠. 일단 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일단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일단 학원에 가면 뭐 숙제를 해야 되고 숙제를 안 하면 혼나고 이러니까 무언가라도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학원이요. 사실 중독성이 있습니다. 학원을 가기 시작하면요. 학원을 안 가면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생겨요. 한 달에 가면 두 번째 달도 가야 되고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수학이 아니라 또 다른 과목도 성적이 떨어지면 일단 학원부터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해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게 학원의 개념이잖아요. 아이가 학원에 의존을 하게 되면요. 시험 볼 때도 그 선생님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쵸?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가 의지를 갖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주도적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요. 저도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100% 장담하는데요. 아이가 의지를 가지면 수학 무조건 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지를 가져도 잘 안 된다면요.
제 강의를 들으세요. 네, EBS 강의는 무료입니다. 여긴 농담이고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수학은요, 사실 근데 막 입시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수학 왜 중요해요? 수학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점수 받으려고요. 사실 졸업하고 나면 수학 전혀 안 쓰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도 수학 한 번 사용하셨어요. 집에서 나올 때 요렇게 걸어 나오는 것보단 쓱 가로지르는 게 더 좋잖아요. 피타고라스 사용하셨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수학으로 돈을 번다 이러면 되게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수학으로 연봉 1조 원을 찍은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어요. 그리고 수학 교수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죠, 학생들을. 그러다가 내가 공부한 것들을 진짜 현실에다가 좀 반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요, 원래 뭐 펀드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수학, 과학 이쪽 분야를 연구하던 연구진들과 함께요, 그 펀드 매매하던 거래 내역들을, 거래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돼서 그 시스템 안에서 좀 특이한 점들을 찾아서 그걸 공식화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만든 것들로 매매 시스템에 적용해서 연봉 1조 원의 신화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수학이 우리 뭐 수포는 대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 수학, 잘 해야겠죠. 마지막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수학을 잘하는 마지막 비결은요, 바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수학은 절대 외워 과목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보셨지만 그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거기 공식 안에서 한 두세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공식이 싹 자리를 잡고요. 자려고 딱 누워도 천장 앞에 수학의 개념이 스르륵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게 하는 거죠. 결국 수학의 진짜 목표이자 비결은요, 이 논리적으로 개념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제 강의를 보세요. 그 논리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어디에 필요할까요? 네, 생활 곳곳에 다 필요하죠. 여러분들 대화할 때, 이야기 나눌 때, 발표할 때, 거래처에 설득할 때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전혀 없습니다. 수학 공부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요.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실수로 수학 점수 오르는 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요, 가끔 학생들의 텅 빈 동공을 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서 재미없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텅 빈 동공이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한테 해야 되는 일은 그 텅 빈 동공에 꿈과 자신감을 키워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에 지치지 않게 하고요. 자뻑에 빠지게 하고요. 스스로의 의지대로 스스로 계획해서 인생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포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들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학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요,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만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 정말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